안녕하세요. 위즈교육 컨설팅 홍선영입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인연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또 좋은 인연은 멋진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서 좋은 만남과 인연을 잡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오늘 저와 함께 취업의 날개를 달아라 라는 주제로 취업과 관련된 면접 스킬, 그리고 자기소개 스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위즈교육 컨설팅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과 관공서 등등의 교육을 하고 있지만 취업과 면접에 관련된 스피치, 말하기 또는 대화법, 자기소개서 작성 스킬 등등의 교육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면접 보신 적 계신가요?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느낌, 감정 어떠셨나요? 나는 면접 볼 때 정말 자신 있었다. 정말 재밌고 즐거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소리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면접을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면접 보고 난 이후에, 저 너무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또,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준비가 좀 부족했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취업하시면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류 통과, 그 다음에 면접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을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 취업 시장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 그 주변의 환경들, 회사들의 환경들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2021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하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마스크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19요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시장, 채용을 하는 회사와 또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하는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기업 주변의 이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이라는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이슨 샘퍼라는 분이 커리어라고 하잖아요. 경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경력 관리를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책 한 권에 자세하게 적어뒀는데요. 이 자세하게 적어둔 이야기를 제가 딱 세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해봤냐면, 준비하라 라고 나옵니다. 준비. 네. 굉장히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글씨 예쁘게 쓰는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요, 했다면은 이제는 글씨 예쁘게 쓰는 거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더 예쁘게 잘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 잘하는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세상이 더 빠르게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하고 있지만 정말 나중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을 내가
성장하라고도 나오죠. 배우고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또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난다면 이거보다 또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또 옮겨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사람을 이거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이것도 잘하는데 다른 일로 부서가 옮겨졌을 때 저 이것도 배워서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사람, 또 다양하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을 재밌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 이거 이제 익숙해졌는데 다른 일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거 익숙해졌는데 다른 일 해도 재밌겠어요.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은 배우는 것을 재밌게 생각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칸에 견뎌라 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한번 내가 딱 들어가서 입사한 회사에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회사를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한번 들어간 곳에서 그래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잘 배우고 견뎌라. 그리고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쌓아서 좀 이렇게 높이 오랜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재상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면접을 볼 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시대가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나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려보면서 또 그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크게 3가지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 그다음에 면접 답변, 그리고 온라인 면접에 대해서 온라인 면접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면접에서 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사항들 또 정리를 해드려 볼 거예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저의 자기소개를 한 2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홍선영입니다. 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기개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저 홍선영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이번엔 2번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선영입니다. 저는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재밌게 읽었던 책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창조성,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새롭게 생각을 다르게 해보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닝 페이지라는 거를 써봐라 라고 합니다. 이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을 연필을 들고 하얀 종이에다가 3페이지씩 써봐라 라는 건데요. 어떻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날마다 아침에 이 모닝 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세 장씩을 쓴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글을 썼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 두었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기 개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제 소개를 했던 것과 두 번째 스타일로 제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떤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나요? 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요, 두 자기소개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맨 처음에 했던 자기소개보다 두 번째가 좀 내용이 길었어요. 네,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너무 짧게 하시면 좋지 않죠. 네, 조금 길게. 네, 보통 한 30초 이상, 1분 정도. 1분이 길다 한다면 그래도 30초 정도의 좀 분량이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기소개는요. 제가 정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쵸? 네, 두 번째는요. 제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10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글을 썼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끈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분들이 제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직접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글로 쓰시거나 또는 말로 하시거나 좋은 거는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간접적이라고 하죠. 이야기, 내가 살아온 이렇게 과정의 이야기를 한 편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처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잘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문장으로 좀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보다는요, 내가 이제 가장 떠오르는 에피소드라고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일들, 그런 일상의 저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듯이 풀어서 써주시면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기소개는 이야기해라. 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짤막짤막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제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경연대회였어요. 네. 우리 30호라는 이분의 자기소개가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죠.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배 아픈 가수. 그 사람들이 가수인데 왜 배가 아파? 이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놓고 저는요 노래 잘하는 가수 30호입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배 아픈 가수 30호입니다 라고 하니까 왜 배가 아프지? 궁금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했던 이야기가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좀 배가 아프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잘하고 있는 뛰어난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한다 라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 두 번째는요, 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마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소개는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 왜?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눈을 확 끄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한다. 저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처럼 이렇게 세게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소개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게 뭐지? 라고 보면 주의 집중이에요. 네. 우리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서 들여다보죠. 네. 갑자기 꽝!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죠.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신경에 집중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뭐지? 하고 신경을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30호처럼 저는 배 아픈 가수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잖아? 싶은 이야기를 들으면 뭐지? 하고 들여다봐요. 네. 그런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이 있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 이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냐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이런 사실을 어떠한 통계나 책에 있었던 이야기들처럼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만약에 면접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30번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실패한 얘기를 하지? 라고 좀 놀랍게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했습니다. 라는 본인의 노력했던 이야기를 하시면 또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연관이 없잖아. 라는 이야기. 하지만 뒤에는 연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예, 그래서 명언으로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들 또는 드라마의 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집중. 두 번째, 연결되는 스토리.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결된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주장까지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결론 마지막에 저는 끈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는 스토리를 이야기한다. 첫 문장은 집중이 되게 하고 마지막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리해 준다. 라는 것. 자, 그럼 이번에는요.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동시효빈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혹시 중국에서 정말 미인에 속하는 유명한 미인이다 라고 하는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미인? 하면 양귀비 많이 떠올리시는데 네, 서시라는 또 미인도 있대요. 네, 4대 미인에 속하는 서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장점이 정말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서시라는 분이.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아름다웠냐면 옛날에는 빨래 같은 걸 빨면 그 빨래터에서 이렇게 빨래를 빨잖아요. 그래서 빨래빨로 여기 연못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던 물고기들이 너무 이 서시가 예뻐가지고 기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뻤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심장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쁜 얼굴인데 이렇게 미간이라고 하죠. 눈썹 사이에 주름이 이렇게 3개가 지어질 수 있게 인상을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 인상 쓴 모습까지도 그래도 예뻐라고 사람들이 들여다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서시와 반대쪽에 사는 동쪽에 사는 동시라는 여성분이 좀 못생겼대요. 근데 이분이 이 서시를 보고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못생겼는데 인상을 쓰고 다닌 거예요. 얼굴이 어땠을까요? 이분의 얼굴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머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못생겼는데 인상까지 쓰고 다니지? 정말
같이 있기 싫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따라할 것을 따라하자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자기소개하는데 이분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나도 따라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다른 분들 따라하거나 다른 분들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장점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장점이 갖고 있지? 알아야 되죠. 이 동시처럼 본인이 되게 못생겼는데 자기 예쁜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나의 장점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본인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이력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잘하지? 라는 거. 남들보다 아주 많이 잘할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이제 펜이나 종이가 준비가 되셨으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한 3가지를 한번 빠르게 써보시겠어요? 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지금 바로 쓰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잘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장점이에요. 확실하게. 네. 근데 나는 장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3개 못 쓰겠어요. 그럼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하시냐면 나는 이게 가장 재밌어요. 이 일을 할 때 가장 재밌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친구 만날 때 재밌어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무엇을 배울 때 재밌어요 라고 해서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잘 가는 이런 뭐 일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이 있다면 3가지 정도 한번 종이에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생각나서 적어보셨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뭐 장점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 2가지 중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라는 거를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분석해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려면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정말 잘 써진 자기소개서가 나오고요. 면접을 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너무 조금 했다, 많이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면접을 볼 때도 할 얘기가 없고 또 자기소개서를 쓰시거나 할 때도 저 정말 쓸 얘기가 없어요. 저는 경험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이러신다니까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셔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첫 번째는 스스로 나한테.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아르바이트로 마트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옷 판매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하나 가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 이게 별로 대단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자기소개서나 이런 또 면접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들 필요 없어요. 대단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무엇을 경험했다라는 사소한 이라고 하죠. 작은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옷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라고 했죠? 왜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 아르바이트 왜 했지? 돈 벌려고요. 그쵸? 돈 벌려고. 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네, 왜? 계속 용돈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재밌었다. 이런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왜 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얼마나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2년 했어요. 2년. 왜 2년이나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재밌었어요. 이거 봐요. 내 장점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재밌다라는 거 나오죠. 자, 어떻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일했다라는 거 넣었고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엄마, 아빠, 뻘 되시는 분들이랑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 어른들도 저랑 이야기하면은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참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양원에 이력서를 내게 됐습니다 라고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트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양원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력서를 낸 거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관련이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했던 이 경험 중에서 어르신들을 만났고 여기에 대해서 잘한다 이야기도 들었고 어른들 만나는 게 재밌다라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만약에 이제 이 설명을 저는 어른들이 저를 좋아해요 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뭐지? 이 사람은 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 내가 이렇게 옷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잘했다. 그러면 다른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죠. 어르신들이랑 만났던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라고 하죠. 면접 보시는 분들이 나를 훨씬 더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분석,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건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복지관에서 새로운 거 배우기도 했고 뭐도 했고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복지관을 한 2년 정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고 이렇게 쿠키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랬을 때 왜 배웠을까요? 왜 복지관에서 2년이나 다녔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은 엄마가 가래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주변에서 누가 가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복지관을 다녔어요? 라고 했는데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니까 꼭 해보고 싶었다 라는 이제 그런 본인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자격증은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 복지관에서 배우는 2년 동안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복지관에서 어떻게 또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바리스타, 커피를 내리는 거, 또 쿠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내린 커피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어요. 커피가 정말 예뻐요. 라고 칭찬해 줄 때 가장 기분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재미있어 하고 라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모든 사건은 특별합니다. 네. 특별한 사건이고요. 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경험들 중에서 골라내셔야 돼요. 괜찮은 경험들을. 아, 나 이 이야기를 면접 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겠구나. 라고 골라내시면서 왜, 어떻게 라고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기소개서 처음 어떻게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의,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집중할 수 있게.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내용이랑 관련이 없잖아.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고, 아, 맞다, 많이 들어본 얘기야, 이 이야기는. 그래, 이거는 내가 정말 봐도 사실이야 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작으로 하셔라.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 보실 수 있는 스토리, 내 이야기를 하는 자기소개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